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안전 산업기사 필기 2018년 제3회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목 산업안전관리론 1번 문제부터 풀이하는데요. 사고 예방 대책의 기본 원리 5단계, 앞에서도 출제가 되었었죠. 사고 예방 대책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하행리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5단계 중에 사실의 발견 단계라고 했습니다. 1단계는 사람을 뽑는 안전조직이고요. 2단계 어디가 위험한가 사실의 발견이었죠. 3단계는 위험한 작업을 분석했고요. 분석해서 원인을 찾았기 때문에 4단계는 시정 방법을 선정했고 5단계에서는 시정책을 현장에 적용할 때 3위를 적용하는 단계였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의 발견은 위험을 찾는 단계잖아요. 작업을 분석하고 점검을 하고 사고를 조사하고 진단을 통해서 위험을 발견했다. 그죠? 그래서 해당되는 건 했습니다. 그죠? 뭐가 되겠습니까? 네. 점검하고 검사하고 조사를 통해서 사실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이 됐는데요. 요거는 필기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요거는 요렇게 출제되는 건 필기용 이제 빨간 관계 별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자주 출제가 되죠. 그죠? 기업 내 교육 방법 중에서 작업의 개선 방법 및 사람을 다루는 것. 작업 개선 방법은 JIT죠. 그죠? 작업 개선 기법이죠. 그죠? 작업 지도 기법 JIT. 그죠? 개선하지만 작업을 지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 다루는 건 인간관계 관리 기법 부하통솔법이죠. JRT. 작업을 가르치는 건 작업 방법 기법 JMT 또는 지도 기법 JIT가 되겠다. 그죠? 자, 주된 내용으로 하는 건 뭡니까 했는데요. TWI입니다. 누구 대상이냐면 일선 관리 감독자 대상 교육이었다. 그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보고 안전인증 고시에 따른 방독 마스크 중 할로겐용 정화통 외부 측면 색깔인데요. 실기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거 암기 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밑에서부터 암녹, 그 다음에 황황, 아황산은 황색, 황이 들어가는 세 가지입니다. 황화수소, 시아나수소, 아황산은 황색이고요. 그 다음, 황황이죠. 아황산은 황색이고요. 하회였죠. 시아나, 황화, 할로겐, 하가 들어가는 건 회색이었고요. 유기화합물용은 갈색이었죠. 자, 복합용은 두 개 가스용이었잖아요. 그죠? 두 개 가스를 모두 표시하는데 2층으로 분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는 녹색 암모니아용, 위에는 갈색 유기화합물용 이렇게 하고요. 겸용은 방독 마스크 플러스 방진 마스크였잖아요. 그래서 2층으로 분리하는데요. 백색은 방진 마스크를 뜻합니다. 위에 녹색은 암모니아용 방독 마스크 이렇게 표기한다 기억하시고요. 유기화합물용은 갈색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넘어가겠습니다. OFJT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필기에 단글로 나오고요. 실기에도 간혹 출제가 됩니다. OFJT는 누가 하는가 하면 외부 강사가 근로자를 집합해서 하는 집단 교육의 형태가 OFJT였죠. 다수의 근로자에게 조직적인 훈련이 가능하고요. 강사는 훈련에만 전념합니다. 효과가 곧 업무에 나타나고 훈련의 좋고 나쁨에 따라 개선이 쉬운 건 OJT죠. 그죠? 업무를 교육하는 형태고요. 교육 훈련 목표에 대해서 집단적 노력이 흐트러질 수 있죠. 집단 교육이라서요. 그래서 아닌 건 바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산업 스트레스 요인 중에서 직무 특성과 관련된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주 출제가 안 되어서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자, 조직의 구조는 직무의 특성이 아니라 이건 조직적인 특성이죠. 답은 1번 되고요. 작업 속도나 근무 시간이나 업무 반복은 업무의 특성이 맞습니다. 6번입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한 비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시기까지도 중요합니다. 자, 직접비가 있다. 그죠? 치료비나 휴업, 요양, 유족, 장애, 간병, 장애보상비, 유족보상비, 장례비 등이 있고요. 간접비는 기타 손실이 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건 교통비는 들어가지 않겠죠. 그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넘어갑니다. 메슬로 욕구 단계. 그죠? 시기까지도 잘 나옵니다. 1단계는 자아실현 아니죠. 생리적인 욕구죠. 2단계 안전, 3단계 사회적, 4단계가 존경, 5단계가 자아실현의 욕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위험예지 훈련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위험예지 훈련은 위험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 위험 요인을 소집단, 그죠? 다수가 아니라 몇 명의 근로자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거죠. 그죠? 반복해서 훈련하고요. 사전에 준비하고 자신의 작업으로 위험 예지를 합니다. 인원수를 많게가 아니라 적게 해야죠. 그죠? 틀린 건 4번이고요. 파란색 별표, 자주 출제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9번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이란 인간 행동의 계획적 변화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인간의 행동이 의미하는 것은 했는데요. 인간의 행동은 외현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내현적인 것까지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되는데요. 이것도 파란색 별표입니다. 자주 출제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산업심리의 5대 요소입니다. 그죠? 동기, 기질,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감정, 그 다음에 습성과 습관까지 해당되었죠. 지능은 아니죠. 그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 기계인데요. 이건 별표 3개 참 중요하죠. 그죠? 크레인인데요. 이동식 크레인 제외하고요. 리프트 곤도라입니다.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는 사업장의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받죠. 그 이후부터는 전부 다 얼마였습니까? 2년마다 받는다. 그죠? 하지만 건설 현장에 사용하는 건 6개월마다 받았죠. 현재 답은 4번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해설의 내용을 꼭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다음 중 교육의 3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랬습니다. 교육의 주체입니다. 강사고요. 객체로 학생, 수강자가 필요하고 매개체로 교재, 학습 내용이 필요하다. 그죠? 자, 아닌 건 뭐겠습니까? 교육의 기간.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3번 제2율 문제는 반드시 풀이할 수 있어야겠죠. 별표 3개입니다. 사업장의 도수율이 10.83이고 강도율이 7.92일 때 종합재해 지수를 물었습니다. 종합재해 지수는 루트 도수율 곱하기 강도율이다. 그죠? 계산하면요. 9.26이고 재율은 단위가 없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최소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규모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할 사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이제 위험한 업종은 50명 이상부터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실기를 대비해서는요. 이것도 반드시 별표 3개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대부분 시험은 50명 이상에서 설치 운영하는 게 많이 나오겠다. 그죠? 자, 토사석 광업에서 1차 금속으로 금속 가공 제품,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해서 섞어줍니다. 그죠? 나무나 화학물질 섞어서 기계 장비, 자동차 트레일러 만들어서 운송장비위원회 열자.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다. 그죠? 해당되지 않는 거 정보 서비스업. 현재 답은 4번인데요. 해설에 있는 내용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실기에도 잘 나오는 형태 3차 작업편까지 갑니다. 직접 사람에게 접촉되어 해를 가한 물체, 요거를 가해물이라고 하죠. 재해의 원인이 된 물체는 기인물이 된다. 그죠? 현재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중에서 채용시 교육입니다. 자, 별표 3개 반드시 암기하세요. 채용시나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은 이 일을 처음 하는 사람이었다. 그죠? 그래서 공통 2개부터 뺄게요. 산업보건 직업병 예방하고요. 산업안전보건법 일반관리는 공통 전부 다 들어갑니다. 일을 처음 하기 때문에 기계기구 위험성, 작업 순서나 동선, 작업 개시 전에는 점검하고 작업 끝나면 정리 청소하고 사고 시에는 긴급 조치하고 취급하는 물질이 이런 위험이 있다. 물질안전 보건 자료 이런 걸 교육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해당되지 않는 건 유해 위험 작업 환경 관리 요거는 근로자 정기 교육의 내용이었죠. 17번 넘어가겠습니다. 피로에 의한 정신적 증상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했습니다. 자, 피로할 때는 주의력이 감소되고 경감되죠. 이게 바로 정신적인 증상이다. 그죠? 작업 효과나 작업량이 감퇴되고요. 몸의 자세가 흐트러지고 무감각, 무표정, 경련 요거는 신체적인 증상입니다. 자주 출제가 안 되어서 파란색 별표하시고 다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재예방의 사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산업재해는 모두 예방이 가능합니다. 예방 가능의 원칙. 재해의 원인들은 연계되어 있습니다. 원인 연계의 원칙. 원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선정되어야 합니다. 대책 선정의 원칙이고요.
재의 결과 손실은 우연히 발생되죠. 손실 우연의 원칙이다. 그죠? 틀린 건 1번 되겠습니다. 19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별표 3개네요. 중요한 내용이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표지에 사용하는 색채 기준 중에서 비상구, 피난소,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 표지는 했죠. 이건 전부 다 무슨 표지입니까? 안내 표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안내 표지의 색깔은 무슨 색이었습니까? 네, 우리가 예, 빨간색은 금지. 노란색 또는 화학물질 경고도 빨간색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경고는 노란색이었다. 그죠? 지시 표지는 파란색. 그 다음에 안내 표지는 녹색이었습니다. 그래서 녹색이 답이 되겠죠. 해설에 있는 거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번. 리더십의 특성으로 볼 수 없는 거. 자, 헤드십, 리더십을 비교했다. 그죠? 리더는 민주주의 사회의 리더십, 지도자고요. 그 다음에 헤드십은 권위주의적인 지도자 형태였습니다. 민주주의적이고요. 부하와 넓은이 아니라 좁은 사회적 간격이죠. 그죠? 이게 틀렸고요. 밑으로부터 동의에 의해서 권한이 부여되고요. 개인적인 역량에 의한 부하 관계.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과목 인간공학 시스템 안전공학 넘어가서 21번입니다. 인간기계 시스템에 관련된 정의로 틀린 겁니다. 시스템이란 전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기적인 결합체, 목적이 있는 게 시스템이다. 그죠? 인간기계 시스템이란 인간과 물리적 요소가 주어진 입력에 대해 원하는 출력을 내도록 결합되어 상호작용한다. 맞죠? 그죠? 수동 시스템은 입력된 정보를 근거로 자신의 신체적 힘, 맞죠? 망치로 못을 박는 게 수동 시스템이죠. 신체적 에너지를 사용하고요. 수공구나 보조 기구에 힘을 가하여 작업하는 겁니다. 자동화 시스템은 기계에 의해서 동력과 몇몇 다른 기능들이 제공된다. 요거는 자동화 시스템이 아니라 기계 시스템 또는 반자동 시스템이죠. 이게 틀렸죠. 그죠? 자, 인간이 원하는 반응을 얻기 위해서 기계의 제어 장치를 사용하여 제어하는 건 기계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주 출제됩니다. 그죠? 그래서 빨간색 별표 1개 붙이겠습니다. 참고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22번. 그죠? 자주 나오죠? 정보 입력에 사용되는 표시 장치 중 청각보다 시각을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는 정보의 내용이 길 때는 말로 하면 혼돈되죠. 시각이다. 그죠? 수신자가 직무상 자주 이동할 때, 정보의 내용이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할 때, 나중에 다시 확인하지 않아도 될 때는 청각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넘어가겠습니다. 통신에서 잡음 중의 일부를 제거합니다. 그죠? 필터를 사용했습니다. 어느 것의 성능을 향상시킵니까? 필터로 걸러낸다는 건 필요 없는 거를 걸러내버리고 필요한 신호를 검출하겠다는 거죠. 답은 4번 되는데요. 자, 파란색 별표. 자주 출제가 안 되니까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자, 24번 하겠습니다. 예, 별표 2개.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의 고장의 형태별로 분석하여 역량을 검토합니다. 고장할 때 그죠? FMEA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펙트 할 때 고장에 대한 역량을 분석한 것이다 라고 했죠. 그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참고를 확인해 주시고요. 25번도 중요하죠. 별표 3개짜리입니다. 자, 톱사상 T를 일으키는 커스에슨이라고 했습니다. T 밑에는 엔드 게이트니까요. 직렬이죠. 그래서 T는 하시면 바로 A, B, C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현재는 컷셋도 A, B, C, 미니멀 컷도 A, B, C.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넘어갈게요. 조도가 250룩스인 책상 위에 짙은 색 종이 A와 B가 있습니다. 종이 A의 반사율이 20%고요. 종이 B는 반사율이 15%입니다. 종이 A에는 반사율 80%의 색으로, 종이 B에는 반사율 60%의 색으로 같은 글자를 각각 썼을 때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자, 이제 대비죠. 그죠? A하고 B를 비교하겠습니다. 대비는 배경분의 배경 마이너스 표정 물체 곱하기 100이 되겠다. 그죠? 그럼 A부터 한번 대비를 구해 볼게요. A는 뭐라고 했냐면 종이가 배경이잖아요. 종이고요. 그 다음에 색으로 썼는 게 표적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 종이의 반사율이 80%의 색이고요. A는 종이 반사율은 20이죠. 그래서 20분의 20-80 곱하기 100이 됩니다. 근데 B는 자, 종이는 15고
색이 60%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B는 계산을 하면 15분의 15-60이죠. 곱하기 100에서 둘 다 마이너스 300%가 나왔죠. 그래서 두 종이에 쓴 글자는 동일한 수준이다 라고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7번입니다. 사후 보존에 필요한 평균 수리 시간을 나타내는 것은 했습니다. 평균 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MTTR, 리페어할 때 수리다 그랬죠. 그죠? MTBF는 비트위는 고장에서 다음 고장까지 평균 시간이죠. 그래서 요거는 수리가 가능한 제품에서 평균 고장 시간이었죠. MTTF는 B가 없죠.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죠? 처음 고장 날 때까지 시간 또는 수명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답이 되네요. MTTR이 답이 되죠. 28번 넘어가겠습니다. 작업장의 시료 온도, 시료 온도는요, 감각 온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체감 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향을 주는 인자와 가장 관계가 먼 것은 있습니다. 자, 시료 온도는 상대 습도 100%일 때 건고 온도에서 느끼는 것과 동일한 온감이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덥다고 느끼는 건 온도가 높을 때고요. 습도가 높아도 덥고 더운 공기가 불어와도 공기 유동 덥죠. 아닌 건 2번의 체온이 답이 되겠습니다. 29번. 자, 논리 기호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별표 3개입니다. 자, 기본 사상을 나타내는 것은 했는데요. 네모는 결함 사상이죠. 꼭대기 있을 때는 정상 사상, 중간에는 중간 사상입니다. 고장을 뜻합니다. 동그라미는 기본 사상인데요. 더 이상 전개할 수 없는 사건의 바로 원인이 되겠습니다. 오각형은 통상 사상이죠. 예상되는 사상, 예상되는 원인이고요. 마름모는 생략 사상입니다. 정보가 미비해서 계속 개발될 수 없는 사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0번 넘어갈게요.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 고유 신뢰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신뢰성을 증대하는 방법이 아닌 겁니다. 자, 직렬보다는 병렬, 그죠? 리던던시, 여유를 두어서 설계한다. 좋죠, 그죠? 그 다음에 부품과 조립품의 단수나 표준화, 그죠? 이것도 신뢰도가 높아지죠. 자, 그 다음에 제조 부분과 납품업자에 대한 부품 규격의 명세 제시, 부품의 정기적, 기계적 열정 및 기타 작동 조건을 경감시킨다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신뢰성 설계는 중복 설계하거나 부품을 단순화하거나 표준화하고요. 인간공학적 설계나 보존성 설계다, 그죠? 그래서 부품의 정기적, 기계적, 열적, 기타 작동 조건을 경감한다는 건 우리가 사용하기 쉽게 하는 거죠. 이것도 보정성 설계에 해당되니까 현재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파란색 별표하시고요.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넘어가겠습니다. 인간 실수의 주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인간이 실수하는 원인은 뭐냐면 항상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인간의 주의 집중 능력은 항상 변화됩니다. 그죠? 인간 고유의 변화성이 문제가 됩니다. 파란색 별표, 이것도 자주 출제가 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32번 넘어가겠습니다. 화학설비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방법 5단계 중에서 제3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안전성 평가의 6단계인데요. 일단은 안전성 평가할 때는 기본 자료, 관계 자료를 정비 검토합니다. 성격이 유사한 자료로 모으는 정성적인 평가, 양으로 하는 정량적인 평가, 중요한 것부터 안전대책 수립하고요. 대책이 잘 되었나 평가하죠. 제4례에 의한 평가, FTA에 의한 재평가다. 그죠? 그러면 해당되지 않은 제3단계는 했으니까 정량적인 평가가 답이 되죠. 요거는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그죠? 자, 위에 거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제가 30번 문제를 제가 바르게 설명했는가 한번 볼게요. 그죠? 30번에 아까 제가 3번으로 설명을 드린 거 맞죠?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 하겠습니다. 요거는 실기에 한두 번 나오긴 했는데요. 어려운 분은 삼각형 하시고 넘어가도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닝 벨트 위를 일정한 속도로 걷는 사람의 배기가스를
5분 동안 수집했는데 가스 성분 분석기로 조사하니까 산소가 16%고요. 이산화탄소 4%가 나타났습니다. 배기가스 전량을 가스미터에 통과시킨 결과 배기량이 90리터였습니다. 분당 산소 소비량과 에너지를 계산하라. 그죠? 5분 동안 배기가 90리터니까요. 1분 동안의 배기량은 18리터가 됩니다. 분당 흡기했는 양은 질소의 양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분당 흡기량은 질소의 양으로 우리가 하거든요. 그래서 100- 흡기 중에 O2, 질소가 79%고 산소 21%를 빼고 나면 나머지가 질소로 봅니다. 그래서 100 중에서 흡기 중에 O2를 빼면 이게 흡기하는 N2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배기 중에도 100에서 배기 중 O2를 빼고 배기 중에 CO2를 빼면 요거는 배기 중에 N2가 되죠. 그래서 분당 흡기량은 흡기와 배기 중에 질소 비율로 나타낸다 해서 이건 이렇게 계산하는 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분당 배기량을 해주시면 되고요. 분당 배기하는 양이 18.2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당 산소 소비량입니다. 그죠? 흡기한 공기 중에 산소가 21%고요. 배기하는 공기 중에는 16%입니다. 요 차가 뭐냐면 중간에 산소를 소비한 양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산소가 1리터가 5kcal를 낸다라고 했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량은 0.95 곱하기 5를 해주십니다. 이해가 좀 안 되시면 필기는 넘어가셔도 상관없고요. 이해가 되시는 분들 이렇게 한번 풀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34번 넘어갈게요. 검사 공정의 작업자가 제품의 완성도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10,000개에 대해서 검사를 하여 200개 부적합품을 발견했으나 실제로는 500개가 있었습니다. 인간 과오 확률을 계산하라. 간혹 실기에도 출제가 됩니다. 인간 과오율은요. 과오가 발생될 수 있는 전체 기회수니까 지금 10,000개를 검사했으면 10,000개를 다 과오할 수 있잖아요. 10,000개분의 실제 과오를 한 숫자입니다. 실제로 500개가 부적합했는데 내가 발견한 건 200개니까요. 찾아내지 못한 건 300개잖아요. 500-200 하면 되죠. 그러면 0.03이 뭐냐면 인간과오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5번 시력 손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전신 진동의 주파수 했는데요. 이것도 산업위생에 주로 나옵니다. 우리는 답만 기억할게요. 시력을 손상시키는 건 10에서 25다. 그죠? 3번인데요. 파란색 별표하고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6번 청각적인 자극 제시. 지금 소리로 자극을 제시했거든요. 이에 대한 음성 응답. 자, 어떤 일에 대한 지시를 소리로 했다면 응답도 음성으로 한다. 그죠? 요거는 뭡니까? 양식을 통일되게 하는 양식, 양립성이다. 그죠? 요거는 실기까지 간혹 나오거든요. 빨간 거 한 개 달고요. 해설을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7번 넘어가겠습니다. 체계 설계 과정 중에 기본 설계 단계의 주요 활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체계라는 건 맨머신 시스템, 인간 기계 체계를 뜻하고요. 하는 순서는 목표나 성능 명세를 결정합니다. 체계를 정리하고요. 기본 설계를 합니다. 기본 설계에서는 작업 설계, 직무 분석, 기능을 할당하고요. 인간 성능 요건 명세를 냅니다. 자, 이렇게 기본 설계가 끝나면 계면 설계, 주변 인터페이스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촉진물 설계, 그죠? 보조 자료 같은 걸 작성해서 시험과 평가합니다. 기본 설계 내용 아닌 거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38번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하다, 그죠? 결함수 분석법 FTA 결과 다음과 같은 패스 셋을 구했습니다. X4가 중복 사상인 경우에 최소 패스 셋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그죠? 자, 보면요. X4가 다 중복이 되어 있는데 이거 X2, X4, X3, X4가 있어야 고장을 예방할 수 있고요. 요건 3개 있어야 고장을 예방합니다. 근데 요거 2개가 다 뭡니까? 이 집합에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최소한 요거 2개만 있어도 이미 고장을 예방했어요. 이게 최소 패스셋이죠. 부분 집합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최소 패스셋으로 맞는 건 바로 답은 1번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9번 넘어갑니다. 통제 표시비 CRB 또는 CDB를 뜻합니다. 설계할 때 고려할 5가지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요거는 간혹 실기에도 나옵니다. 빨간 거 별표 한 개 달아볼게요.
자, 통제 표시비를 설계할 때는요. 첫 번째, 바라보는 거리에 따라 계기 크기가 달라진다. 목측거리나 목시거리, 계기 크기라고 했죠. 앞을 보면서 운전하니까 속도계가 앞에 있다. 그죠? 방향성. 내가 속도를 내자마자 속도계가 표시해야 되는 조작 시간이고요. 설계할 때는 공차를 고려하자. 이렇게 5가지였습니다. 그죠? 아닌 거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0번 넘어가겠습니다. 작업 공간에서 부품 배치의 원칙에 따라 레이아웃을 개선하려 합니다. 부품 배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자, 중요한 부품을 먼저 배치한다. 중요성의 원칙이죠. 자주 사용하는 것부터 배치, 사용 빈도고요. 오늘 사용하는 순서대로 배치하는 사용 순서의 원칙. 기능별로 유사한 건 모아서 배치하는 기능별 배치의 원칙이죠. 그죠? 아닌 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